주방이가들 진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저번 주방용품 1탄 내고 나서 2탄 언제 나오냐 도대체. 냄비 그리고 후라이팬 이 주방용품들은 도대체 언제 소개해주냐, 현기증 난다, 이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저 다락방에서 1층까지 이 무거운 주방 냄비들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일이기 때문에 미루다가 이제서야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도 진짜 나니까 채널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영상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사 온 지 4개월이 넘었는데 저번 주까지도 본집에서 주방용품을 옮겨 나르고 최대한 엑기스들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고르고 또 엄선해서 가져온 제품들이니까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스텐 냄비입니다. 스테인리스 냄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열 전도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알루미늄이나 아니면 정말 고가의 제품들은 구리를 사이에 끼워서 만들곤 하는데, 그렇게 레이어를 만들었을 때 밑에 바닥만 3중 레이어다 3중, 그리고 통으로 3중, 통으로 5중, 통으로 7중 이런 식으로 제품이 갈리곤 하는데, 이게 3중, 5중, 7중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고가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뭐 훅겹에 바닥만 3중이라고 하면은 우리 뭐 가스불 같은 거 써서 불이 확 휘어 올릴 때 이 옆면은 그럼 되게 타기 쉬우니까 사용에 부적합하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통으로 된 3중, 5중, 7중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자, 여기 처음으로 보이는 이 제품은 바로 툴스 제품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제품이고,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무광이고 북유럽풍의 디자인이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기능적으로는 통 5중이어서 뭐 잘 타지도 늘러붙지도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사실 얘는 저 자취 처음 시작했을 때 엄마가 처음으로 주셨던 냄비여가지고 조금 더 기억에 남는 제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카노메 식당에 나왔던 냄비들이라 더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친구들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다름 아닌 저번 시리즈에서도 나왔던 알레시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알레시 신투라 오리오네라는 제품 라인이고요. 디자이너 리차드 셰퍼와 유럽의 스타 셰프들과 30년 동안 연구해서 탄생한 조리도구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취향 차이야. 이 친구들은 이제 겉면에 이 유광에 정말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포인트인 친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문의가 많았던 도구는 진짜 제가 많이 사용한 파스타팟인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여기 위에 이렇게 국자가 딸려 나와서 손쉽게 뚜껑을 열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제품이에요. 이렇게 뜨거움 없이 뚜껑을 열고 파스타를 부어줄 수 있는 파스타팟.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는데 사실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삶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유리 냄비로 갈아탔지만 제품 자체는 굉장히 만족도 있게 잘 사용했던 파스타팟입니다. 다음은 요리 좋아한다고 하면 진짜 모두가 한 번쯤은 탐내보지 않았나 싶은 샐러드 마스터라는 냄비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엄마가 저 시집가면 이제 결혼하면 신혼제품으로 신혼부부 느낌의 제품으로 써라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신 건데, 샐러드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점이 너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일단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서 그냥 막 손이 간다. 사실 이렇게 스테인리스 냄비가 가볍기 쉽지 않은데 얘는 너무너무 가볍다. 그리고 요리를 하다가 온도가 어느 일정 기준을 넘어가서 음식의 영양분을 파괴할 수 있겠다 라는 시점에 버프가 계속 딸랑딸랑 울려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나면은 불을 줄여야 된다 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음식이 다 됐거나 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요리를 할 때도, 왜 우리 요리할 때 막 한 요리만 하지 않잖아요. 막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얘한테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소리에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촬영을 하고 있어서 소리를 막 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 저는 약간 너무 시끄러운데? 약간 예민해지는 그럴 수 있다. 사실 셀마 자체가 세트 구성품을 사야 나한테 유리한 그런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세트로 사는 게 좋지만 저는 그중에 그래도 어느 제품이 제일 용이하게 쓰이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지금 본집에 있는 오일 스킬렛을 고를 것 같아요. 그 오일 스킬렛이 진짜 활용도가 좋은 게 뭐 불고기 전골 할 때도 쓰고 막 오뎅탕 할 때도 쓰고 뭐 탕, 뭐 전골 심지어 저는 그 실링만 좀 잘하면은 그걸로 좀 낮은 제품들은 수비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음 이 제품은 모비엘 제품입니다. 사실 모비엘 제품은 구리로 훨씬 더 유명하긴 하지만 여기 스텐 제품도 진짜 나쁘지 않아요. 얘는 애초에 디자인도 이 겉면이랑 내부랑 이렇게 두드려져가지고 되게 예뻐. 이 뚜껑 자체도 여유분이 있게 돈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사용감도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지오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얘는 통 7중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벼워요. 예상외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찜기로 쓰거나 아니면은 여기를 빼고 이렇게 해서 전골 냄비류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감도 다양하게 쓸 수 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스텐 냄비의 디자인입니다. 쫙! 이렇게 스테인리스 냄비는 끝이 났고 바로 다음으로 가보시죠. 좋아라라! 이번에는 구리 제품입니다. 구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약간의 그 유러피안 감성을 좀 자극하는 그런 제품들이 아닌가. 애초에 열 전도랑 열 보존력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조리도 빠르게 되고 영양소 파괴도 걱정할 리 없이 되게 맛있게 조리가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죠. 유럽 가면은 레스토랑에서 자주 쓰이는 식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구리 자체가 너무 산성이거나 아니면 소금기가 많은 음식들이 닿게 되면은 부식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런 내부에는 스테인리스를 덧대서 사용하곤 하고요. 색이 좀 잘 변하고 얼룩이 좀 잘 생겨서 물론 이런 변색을 빈티지하다, 멋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신경이 쓰인다 하면은 레몬이랑 소금을 1대1로 잘 섞어서 부드러운 스펀지에 묻혀가지고 닦아주시면 얼룩이 좀 제거되곤 합니다. 아니면 뭐 구리 전용 세제도 있으니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물이 오랫동안 묻혀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설거지 후에 물까지 깨끗하게 뽀짝뽀짝 닦아가지고 행주로 마른 상태에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 친구들은 바로 모비엘 구리 냄비들입니다. 모비엘 같은 경우에는 1830년대부터 만들어진 프랑스 브랜드인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 두께가 살짝씩 달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1.5mm 정도,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훨씬 더 두꺼운 2.5mm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이 2.5mm는 단종됐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2.5mm가 더 안정감 있고 무겁기는 합니다. 자, 얘도 많이 보셨죠? 저 항상 달걀 삶을 때 얘 많이 사용하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얼룩이 잘 생긴다는 게 구리의 단점이야, 단점. 얘 같은 경우에는 사각 플레이트, 사각 이 냄비도 너무 예쁜데 얘도 그때 파마산 라자냐 했을 때 썼었고, 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생선조림 했을 때 썼었고, 저 오발 팬 같은 경우에는 뭐 파스타를 하거나 봉골레 담았을 때, 파스타 담았을 때 되게 자주 사용했던 팬이고, 그리고 이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1830년도에 탄생한 드부이에라는 프랑스 브랜드고요. 사실 모비엘이랑 드부이에는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얘네들은 두께가 2mm로 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저번에 드브이에 쿠킹 클래스 갔을 때 구리 함량이 더 높다고 하긴 하셨는데 사실 잘 모르겠고 모비엘이랑 좀 비슷한 브랜드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살짝 드브이에나 아니면 모비엘이랑은 다르긴 한데 얘네들은 포크 제품이고요. 초에 유광 제품이 아니라 무광 제품이어가지고 특색이 있다. 2.5mm라 무게는 진짜 무거워요. 사실 얘가 제일 무거운 것 같아요, 포크가.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광이 너무 예쁜 거지. 그리고 사실 얘네들이 색깔 변질도 제일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짜잔!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바로 그 무쇠 냄비입니다. 갑자기 스타우브가 촤악 뜨기 시작하면서 거의 스타우브 붐이 일어나면서 엄청 유행이었죠. 무쇠 냄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뚜껑 자체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안에 압력이 높아서 저수분 요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저는 솥밥할 때 아니면 뭐 스튜, 찜 할 때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점을 고르라고 하면 일단은 너무 무거워.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녹이 잘 쓴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사용 후에 물기를 마른 행주로 다 제거를 해서 보관을 해야 녹이 슬지 않는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헤슬바흐 제품, 제가 요즘 제 영상에 굉장히 많이 쓴 제품이기도 하죠.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하지만 애초에 무쇠 냄비인데 또 안에는 이 스테인리스로 또 마감이 되어 있기도 해서 얘는 조금 관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쉽다. 다른 무쇠 냄비와는 다른 이 뭐랄까, 이 슬릭한 디자인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르크루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이 하트 모양이 너무너무 귀염뽀짝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한다. 근데 사실 이렇게 안쪽이 흰색 에나멜 코팅이 좀 되어 있으면 좀 벗겨지거나 아니면 얼룩이 질 가능성도 높아가지고 어떤 코팅으로 되어 있냐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2의 사르포네바라는 제품인데요. 일단 디자인이 너무 멋들어져. 요렇게 하면 뚜껑이 열리도록 제작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저희 우마니가 매우 애정하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의 New Pink Gold Glitter Vermicular Pot 버미큘러 냄비고요. 사실 그냥 예뻐서 샀어요. 너무 예쁘잖아. 이거 봐요. 이거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여요? 이거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제가 지나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흰색 제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스타우브 친구들. 진짜 뭐 너무 유명하니까 이미 설명 안 해도 되긴 하겠죠? 근데 사실 스타우브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솥밥은 제가 일회용 팟은 솥밥 해 먹을 때 좀 자주 썼다가 요즘은 딱히 또 스타우브에 손을 제가 안 대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요즘 그나마 제일 많이 썼던 게 이 버미큘러랑 그 다음에 헤슬바흐를 제일 많이 쓰지 않았나. 다음은 이가솥입니다. 이가솥은 여러분 이것도 솥밥할 때 되게 많이 쓰기도 했고 전골 요리할 때도 쓰기도 했는데 다 손으로 직접 이렇게 빚어서 만든 친구들이니까 모양도 각기 다 다르다는 것이 매력 포인트. 얘 같은 경우에는 이중 잠금이에요. 한번 닫고 나서 십자가 모양 방향으로 한 번 더 닫아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애초에 이렇게 독일 냄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자인만 봐도 너무 유니크하고 예쁘니까 딱 그 테이블의 감성을 살려줄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로 작동하지 않나. 자, 어떡해. 이번 제 영상도 잘 보셨나요, 여러분? 사실 제 자취방에 이렇게 많은 양의 냄비와 팬들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양이 많아서 냄비랑 프라이팬을 조금 분리를 해서 다음 편에는 또 제가 다양한 종류의 프라이팬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청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